뽀샵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뽀샵 처리를 할 수 있거나 동영상도 이렇게 사진 필터로 빛의 밝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아예 그냥 우리 얼굴 자체를 특정 대상, 특정 부분 아니면 우리 얼굴이다, 신체, 특정 이런 부분들을 화면 전체에 보이는 카메라나 또 스마트폰 이런 데에서 보이는 것을 물론 뭐 TV나 이런 데도 이렇게 포샵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뭐 저화질을 고화질로 보내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뭐 어떤 사진이다. 그럼 저화질로 고화질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때 교정을 하죠. 그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화면을 좋게 하는 자기 임의대로 원래 이제 풍경 사진은 자기가 제 그림인데 원래 이렇게 사진은 이제 이렇게 풍경 사진인데 내가 임의대로 이제 이렇게 그것을 각색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린 건데 똑같이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TV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도 스마트폰 임의대로 자기가 각색을 해서 사진을 좀 좋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삼성에서 이거를 하시던데 개념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에요. 그게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 팁으로 해가지고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드는 식으로 하시던데 빛의 정보가 12만 20, 30, 40 이렇게 하거나 색깔이 이렇게 옛날 구린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빨간색 어두운 계열과 라이트 계열 밝은 계열을 해서 명암을 만들거나 없던 색깔도 추가해서 명암을 만들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색의 깊이를 이렇게 색을 자꾸 우리는 이게 저도 미술하니까 미술을 이렇게 색 물감을 덧붙여가지고 밑에 서로 틀린 색깔을 덧붙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그래서 색깔을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데요. 뭐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가 제조하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인쇄 잉크나 뭐 이렇게 페인트 그다음에 그 뭐 염색제 이런데 엔진오일이나 이제 그다음에 뭐염 그다음에 도구맥이라든지 OSD라든지 색적제라든지 그다음 뭡니까 유화백 자동차 브레이크 유화백에도 들어가서 방청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도 막 그림 물감, 분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도장할 때는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뭐 타일 도기, 그 유리 그릇 만들 때 도자기 회사들 그릇 만들 때는 유리 그릇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이게 종류는 펄 종류는 다양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가공을 통해서 이게 깊이를 색깔을 더입혀서 입체를 만들어준다. 이것도 다 입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하나의 기법이죠. 그림 그리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TV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이런 모니터에 적용하자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진 카메라에도 적용하시 찍는데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진 보정을 할 거를 미리가 지네들이 미리 해줍니다. 내가 소비자 선택을 해서 내 얼굴을 포샵 처리해 주세요라고 프로그램에 설정을 해놓으면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 이런 데서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자기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하거나 화면 전체를 그렇게 해주거나 자기 몸에는 이렇게 심지어는 옷도 막 바꿔주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택하면 옷도 바꿔주거나 넥타이도 만들어주거나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만화 그릴 때는 가능한데 그런 기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눌 수도 없던 화면을 추가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미래 이제 TV나 미래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간단한 기능으로 사진 보정 기능, 얼굴에 혈색을 이렇게 화장을 하듯이 이렇게 보정을 해서 미리 동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 설정 기능을 해서 이걸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얼굴도 좀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좀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는데 미리 보정 기능 이런 기능을 디스플레이장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거 전 세계 대박일 수도 있어요. 미리 보정.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나중에 동영상은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만 보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미리 보정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좋게 만든다면 전 세계 이거 대박 칠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장치, TV, 모니터,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데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보정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이
화장을 한 것처럼 이게 온전히 이렇게 물론 더 심하거나 얼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변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화면을 되게 화장을 한 듯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이미지 선택 기능을 줘가지고 그래서 화면에 그것을 디스플레이 장치가 카메라가 됐든 스마트폰 카메라가 됐든 디스플레이 장치가 그것을 미리 그것을 저하지를 고하지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시면 제가 삼성도 하지 마시고 다른 애플 TV도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선택해서 동영상도 보정해준다, 없던 화면도 추가해준다, 옷도 바꿔주거나.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지금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제가 얼굴을 파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화면에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내가 파일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내 얼굴을 카메라 인식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 카메라 인식을 보고 자기네들이 옷이라든지 장신구, 핸드백, 구두, 넥타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그쪽에서 이거 맞는 옷이 아닌지 이런 거 하면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파일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그냥 아바타 형식으로 해갖고 옷을 자동으로 자기 회사에 모든 제품을 입혀주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방이다. 그러면 특정 방에 대해서 내가 사진 올리거나 이렇게 그 카메라를 비춰주면 그 가구 같은 거 이런 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임의대로 배치를 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사고를 사지 않더라도 가구나 특히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예술 작품 이런 거 살 때 딱 걸어놨을 때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에 보이는 상태에서 걔가 그쪽 회사에서 인식을 해갖고서 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CG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세상 기술이.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단지 프로그램 말씀을 드려요. 슈퍼 같은 데는 롯데마트, 형마트, 이마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단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것을 선택을 하면 계산까지도 다 해주는 입금 방식 아니 원래 이제 미리 회원으로서 입금을 하거나 은행 입금, 카드 이런 걸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AI로 해가지고 하든지 전화로 이렇게 그쪽 전화에 걸면 품목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계산 얼마까지 해서 입금을 하면 그 운송을 해주는 전화 방식, 전화 주문 방식 AI가 하니까 그 품목을 불러주기는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품목을 불러주는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품목 그냥 말로써 내가 콩나물 얼마 이렇게 또 두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것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좀 약간 SNS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그럴 때 말로써 주문을 하면 계산까지 입금하면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드 같은 거 결제할 때 전 세계 어디라도 내가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번호가 은행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고유번호를 발행하면 내가 그쪽에 고유번호를 말해주거나 문자로 전해주면 거기서 그쪽 은행이 됐든 아니면 카드 회사 또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다 이렇게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 유튜브다 그러면 그쪽에 결제를 신청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화도 해도 되고 전화로 하는 방식 프로그램 깔아갖고 스마트폰 결제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카드 긁을 필요 없이 고유번호만 되면 아니면 카드 번호로 불러줘도 되는 전화로 나한테 딱 와가지고 결제해도 되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결제를 대행해주는 카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 굳이 카드 갖고 멀리 안 가더라도 카드 번호나 여기서 임의로 발행하니까 카드 회사나 이게 이런 데서 부여한 번호로서 가르쳐주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오고 예스 하면 가고 노 하면 그게 결제가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뭐나 이런 데서 앱,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 전 세계에도 자기가 대신 자기네 돈으로 결제해주고 차후에게 이 제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인데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 물건을 다 구매를 할 수 있고 또는 연계된 이런 그 쇼핑몰 안에서도 전 세계 뭐 이렇게 10만 군데다 다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네가 이렇게 캐시를 형성해서 야, 그럼 우리 쇼핑몰 안에서는 내가 캐시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빌려줄게 이런 것도 가능. 은행은 다른 데서 빌려서 하는데 얘는 자기네들 키보드로 캐시를 형성해요. 돈을 1,000만 원을 우리 쇼핑몰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제휴한데 20만 군데 안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이거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 돈으로 결제해 줄게.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 계좌에 입금하면 돼. 이런 방식들. 그럼 미국 은행이 한국에 계좌를 할 때, 그럼 우리도 할래. 그러면서 우리도 캐시를 발행해 줄게. 우리도 발행해 줘. 우리도 카드 발행을 해가지고 할 때 전 세계 이 계좌 입금만 해. 이렇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 서비스 없이 환전 서비스 우리나라 환율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네가 당일에 나중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하면 돼. 아니면 당일날 입금이 되거나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딱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자기네가 결제를 대행해. 자기네 돈으로 먼저 결제해주고 계좌에서 차감해줍니다. 그럼 우리도 키보드로 1,0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행은 다른 데서 빌려주는 곳인데 자기네가 계좌를 형성해서 1,000만 원 1억 빌려줄게 가지고 제가 돈 정해진 날짜에 돈 입금해 이런 거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환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있거나 카드 방식 아니면 고유번호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든 다 가능한데 알리바바도 할 수 있고 쿠팡도 할 수 있고 옥션 네이버 쇼핑 이런 데 G마켓도 할 수 있고 11번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법이 나오기 전에 법의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합법이라는 것이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금융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정시로 돈 빌려주면 되죠. 뭐 어렵겠습니까?